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커튼 블라인드를 알아보세요.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공간의 인테리어를 끝냈을 때 입구 없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사실 다래끼가 나가지고 좀 많이 부어있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커튼과 블라인드라고 하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해보실 텐데 소재, 색깔 정도의 조금 단편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이 근본적인 원리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어떤 걸 체크하면 좋을지 원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건축의 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식한 건축에서 근대 건축으로 넘어올 때 이 근대 건축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세 가지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철, 콘크리트, 유리,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목고정 방식들은 이 구조의 간격이라든지 재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형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죽으로 버무려서 굳힐 수 있는 콘크리트, 그리고 인장 강도에 굉장히 강한 철, 그리고 유리의 이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 건축이 굉장히 발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친 외부 환경에서 안락한 내부 정주 환경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건축이라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건축들은 구조체로만 만들면 환기가 되지 않고 출입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물에 뚫려 있는 구멍들이죠. 어떤 게 있냐? 창문이 있을 것이고 출입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건축에서 계구부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창은 크게 세 가지 기능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리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밖을 바라보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채광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얘를 열었을 때 환기를 할 수 있는 환기 기능, 이 세 가지가 창의 주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는 건축은 거주 용도이기 때문에 창문이 좀 크고 좀 많죠. 제가 인트로에 커튼과 블라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창문에 부착되는 커튼 블라인드는 어떤 기능 때문에 필요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채광 기능을 말씀드렸죠. 이거와 상반되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차양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외부에서 우리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외부의 시선을 차폐하는 차폐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외국에서는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공조 방식의 난방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좀 추워요. 그래서 두꺼운 커튼을 계절별로 좀 바꿔서 단열의 기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미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튼 블라인드는 사실 공간의 인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무하공간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그게 이제 홈 스타일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똑같은 공간의 인테리어를 끝냈을 때 패브릭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톤앤매너를 맞추지 않으면 무드가 확 깨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소재와 색상을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인테리어가 거의 다 끝난 다음에 커튼 블라인드를 알아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인테리어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동 블라인드를 하고 싶은 건지, 전동 커튼을 필요한 건지, 더블 커튼을 할 건지, 아니면 단 커튼을 할 건지, 여기 간접 조명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커튼 박스의 길이나 폭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에 고려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마감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하공간은 가족들의 생활 진단부터 그리고 설계, 시공, 홈 스타일링, 패브릭까지 이 원테이크로 다 하는 거 아시죠? 이 패브릭 자체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으세요. 현재 무하공간은 기업 부설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하인답게 굉장히 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선수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작가입니다. 우선 커튼을 할지 블라인드를 할지 일단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 커튼을 하십시오, 블라인드를 하십시오 보다 이런 상황에 커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블라인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 훨씬 좀 쉬우실 것 같아서 그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커튼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커튼을 하면 안 되는 곳은 반창일 때입니다. 작은 방들에 이런 반창이 있는데 이에 맞춰서 좀 짧은 커튼을 만들다 보면 약간 한복 치맛반
영화관 갔거나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인형극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으신데 꼭 커튼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오는 긴 커튼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빛이 투과되지 않는 암막 원단을 하는 게 유리해요. 빛이 투과되는 일반 커튼 원단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커튼을 닫아두었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바리솔 조명처럼 이렇게 웅 새어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완결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커튼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는 날개벽이 좁을 때입니다. 커튼을 접어놨을 때 이 두께가 날개벽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창문을 열어놨을 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와 이렇게 휘날리는데 그 실생활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전동 커튼일 경우에는 일반 커튼보다 앞뒤로 하드웨어가 붙기 때문에 접혔을 때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 점도 꼭 유의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나는 여기에 꼭 커튼을 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 커튼 끈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쉽게 풀었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는 커튼 자석 끈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입니다. 첫 번째, 창이 동선일 경우입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안방에서 발코니 나가는 그런 창, 천장부터 바닥까지 오는 창들을 말합니다. 발코니로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는 블라인드가 달려 있으면은 이게 다 내려야 있다고 했을 때 적어도 그 손잡이가 나올 때까지는 드륵드륵 이렇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게 꽤나 수고스럽거든요. 이 경우에는 블라인드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좀 당연하긴 한데 무아의 고객님들도 여기 블라인드 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 꿀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를 하지 말아야 할 경우 완벽에 가까운 암막을 희망하실 때입니다. 블라인드 소재가 아무리 암막이어도 블라인드는 벽에 딱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등처럼 웅 빛이 새어져 나와요. 테두리로. 최대한의 암막을 원하실 경우에는 커튼을 적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암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암막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라인드는 암막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건 암막의 원리에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암막이 성사되려면 천정, 바닥, 그리고 양 벽까지 원단이 최대한 이렇게 벽과 천장, 바닥 끝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커튼으로 암막을 적용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요. 좀 공사적으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작은 방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천정에 커튼 박스가 이렇게 기역자로 짧게 끊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튼이 벽 끝까지 닿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단면이 노출이 돼서 아무리 암막 소재 원단이라도 빛이 옆으로 새어나와서 좀 불리하고요. 두 번째,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헤드월을 공사로 많이 제작하시죠. 헤드월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윗부분이 단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또 빛이 많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재가 암막 원단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불을 꺼놓으면 이 빛샘이 더 이렇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점은 공사 전에 디자인 때 미리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암막을 원하는데 지금 같은 암막에 불리한 컨디션으로 공사 계획이 되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커튼 박스를 좀 길게 벽 끝까지 연장을 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안에 뭐 배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짧은 커튼 박스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이는 이미지처럼 커튼과 맞닿을 수 있는 벽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목공공사를 원래 하실 거라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암막에 좀 더 유리해집니다. 두 번째, 헤드월 때문에 이제 빛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헤드월을 벽 끝까지 이렇게 맞붙게 디자인하지 마시고 커튼 박스만큼 헤드월을 좀 짧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커튼이 커튼 박스와 헤드월에 따라서 이렇게 벽에 딱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암막에 유리해집니다. 근데 이 외에도 더 챙겨야 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손 팀장님께 넘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손동환 팀장입니다. 제가 무화 현장에서 패브릭 실측을 주로 다니는데요. 공사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튼 블라인드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튼 박스인데요. 이중 커튼을 설치하실 때는 무조건 200mm, 커튼 한 장이나 블라인드를 시공하실 때는 150mm를 권장해 드립니다. 먼저 이중 커튼을 설명을 드리면요. 커튼 한 장이 접혔을 때 100mm 정도가 되는데요. 겉지 속지 이중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mm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간접등 많이 하시지
있잖아요. 그 간접등까지 고려하시면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좋습니다. 200mm보다 작으면 이중 커튼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공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145mm 정도가 되는데요.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겉지랑 속지랑 간섭이 있어가지고 앞에 겉지가 움직일 때 속지까지 딸려오는데 거의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실 수 있으면은 200mm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커튼 한 장이랑 블라인드 일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블라인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블라인드가 우드 블라인드인데요. 우드 블라인드의 브라켓 사이즈까지 포함하면은 80mm가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150mm까지 필요하냐? 보통 샤시에는 손잡이가 달려있죠. 근데 그 손잡이가 대형 손잡이일 경우에는 70mm까지도 돌출이 됩니다. 블라인드가 사시 손잡이를 치게 되면은 틱틱 소리가 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시 손잡이보다는 조금 더 앞쪽에 달아야겠죠. 150mm면은 웬만한 블라인드는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커튼 같은 경우에는 100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0mm만 필요하긴 하지만 창호 손잡이를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150mm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되게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다면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수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방 싱크대 앞에 보통 창호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블라인드를 많이 설치하십니다. 그런데 블라인드와 수전이 간섭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설계상 싱크대가 이제 폭이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전이 창호 쪽에 가까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샤시 손잡이와 수전 그 사이의 간격이 설치됐을 때 둘 다 간섭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창호 손잡이를 대형 손잡이에서 그립형 핸들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 간섭을 최소화했는데요. 이 정도 디테일까지는 고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창호인데요. 저희 집을 실패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창호는 이렇게 틸트로도 열 수 있고 편으로도 열 수 있죠. 샤시의 형태가 생각보다 커튼이랑 블라인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집에서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터가 창호 문이랑 이렇게 간섭이 돼가지고 사실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 접혀 있을 때 턴 방향에서 반경이 나와야 되는데 모여있는 부분이랑 이 창호랑 간섭이 생겨가지고 사실 턴 기능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창호의 사이즈랑 이 형태에 따라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상상을 해보셔야 문제없이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제작 가구의 도어 부분입니다. 제작 가구 수납량을 많이 확보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이 커튼 박스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어 부분이 커튼 박스를 침범하게 됐을 땐 시스템 창호와 비슷한 간섭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기능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도어 부분이 커튼 박스를 침범하지 않는 게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커튼 블라인드 하실 때 전동 정말 필수죠. 저희 프로젝트 고객님들도 대부분 요즘에 전동을 선택하시는데요. 전동 모터 기계나 브랜드는 사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결정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공사 전에 꼭 챙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원선입니다. 공용부 천장 공사를 하실 때 전동 커튼용 전원선을 하나 날리는 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닌데요. 이게 공사가 끝나고 마감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상시 전원을 하나 날린다는 건 대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과 디자인 초반부터 전동 커튼에 대한 니즈를 다 듣고 설계를 같이 하는데요. 이때 체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양계인지 편계인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양계일 때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편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는 방향 쪽으로 전원을 날려놓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선이 있는 곳으로 모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모터를 가리려면은 이 접혀있는 방향 쪽으로 설치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편계 방향으로 무조건 전원을 날려야 되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동 모터에 전원을 연결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사실 손이 조금 많이 가는데요. 손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좁고 길다면 사실 그 부분에 전동 모터를 설치하기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전동 커튼을 가질 수 없냐? 아닙니다. 콘센트로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콘센트가 이제 커튼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면은 보기 별로겠죠. 그러니까 이 공사할 때 먼저 챙기시면은 베스트. 콘센트 보기 싫어가지고 가까운 조명에서 이 전기를 끌어다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명을 끄면 전동 커튼이 작동을 안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연구한 것들 중에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전동 커튼 스위치 공사라던가 IoT 시스템, 커튼의 소재나 컬러 조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연구해가지고 다음 컨텐츠로 기획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